안녕하세요. 힐링보이스 시안입니다. 자, 이번 회에는 한국어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얼 KJ 나우.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연을 철저히 조사해서 여부를 파악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 콘텐츠를 제가 하게 된 이유가 최근에 한국에서도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허위사실 유포로 유튜버가 구속될 위기에 있는 기사가 몇 번 나오고 있는데요. 자, 허위사실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참 애매한데 유튜브에서의 정보 자체가 사실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은 의학 관련 정보, SNS에 나오는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는 의학 정보의 60%가 사실이 아니라는 컬럼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컬럼이 또 뭐 어디까지 신뢰도가 있냐, 뭐 여기까지 나오면 좀 애매한 말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유튜브는 어디까지나 참고로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정보도 일단 뉴스를 조사해서 발표하는 것이긴 하지만 참고로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뭐 말도 안 되는 뭐 정보가 정말 많았죠. 한국에서 토막 시체가 늘고 있다. 6만 명이 행방불명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보로 특정 목적을 가지고 한국이나 뭐 일본 마찬가지로 국가 이미지를 훼손한다든지 특정 단체나 사람을 음해를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사용되는 건 뭐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건 범죄죠. 그냥 뭐 단순하게 어떤 사회적인 일이나 개인적인 일이나 연애 관련이나 문화 관련이나 조금씩 다소 과장하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지만 허위사실 유포로 그게 사실이냐 유튜브에서 발언을 계속하는 것은 그건 뭐 사기 행위에 가깝기 때문에 처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신 이제 이분들도 좀 어렵긴 한데 처벌을 심하게 해버리면 또 언론 통제가 돼버리죠. 그러면 우리나라 옛날에 550 시절처럼 조금만 유정자의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바로 잡아들이고 이런 최악의 반복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명백한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저는 처벌을 해야 된다고 보고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자, 오늘 얘기할 것은 또 일본의 사회적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본 하면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실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뭐 관광지로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관광지 중 한 곳이 바로 일본이고 뭐 가까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일본이 안전하고 또 이제 관광지도 굉장히 잘 만들어 놓았죠. 저도 일본 여기저기를 많이 다녔는데 주요 도시는 거의 다 다녀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게 어디 관광지를 가도 바가지가 거의 뭐 100%라고는 얘기할 수 없으니까 거의 없고 인프라를 굉장히 잘 만들어 놨어요. 뭐 사실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뭐 파워스포트 하나로 관광지를 만든 곳도 있고요. 뭐 별게 없는 것 같은데 뭐 그 주변에서 하천을 용의 모양이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관광지로 만든 곳도 있고 정말 관광의 개발을 잘 해놓은 곳이 일본이지 않을까 싶고 또 이제 그런 개발과 함께 친절함, 가격의 안정 이름으로써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 하면은 뭐 친절함과 함께 관광지라고 떠오를 수도 있지요. 하지만 길게 살고 또 사회의 여러 가지 면을 보면은 또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이 저의 느낌이고요. 뭐 마찬가지일 거예요. 세계 어디를 가든 좋은 것만 있는 나라는 없고 또 나쁜 반드시 어두운 면이 존재를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일본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일본은 지금 불법 범죄, 소위 말한 야미바이토라고 하죠. 불법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제목만 보면 좀 자극적이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은 지금 불법 범죄가 급증. 정답은 5로 가겠습니다. 자, 이 야미바이토의 불법 범죄, 불법 아르바이트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은 회사
아니면은 정상적인 법인 이런 사람들이 모집해서 사람들을 쓰는 일이 아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의뢰를 해서 범죄에 관련된 일을 시킨다는 것. 그것이 이제 야미바이토, 불법 범죄인데 이런 일을 왜 할까 다들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안 하면 되잖아. 그렇죠? 맞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는 분들이 급증을 해서 아직까지 회복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단기간에 많이 돈을 벌려는 사람 젊은이들이 특히 급증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은 한국도 다르지가 않아요. 한국은 불법 범죄가 캄보디아나 이런 쪽으로 지금 캄보디아 문제를 이재명 대통령이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죠. 출국을 한다든지 뭐 문제가 캄보디아로 지금 많이 집중이 돼 있는데 일본은 캄보디아도 물론 일본인 관련자들도 많이 있어요. 캄보디아에. 하지만 지금 국내에서 이런 불법 범죄로 이어지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쉬운 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우선 생각을 하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란 말이 뭐 모든 일에 모든 부분에서 적용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전문직 이외에는 불가능하다고 보면은 뭐 거의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게 어떤 식으로 이 불법 범죄, 야미바이터라는 게 행해지냐면 주로 SNS를 통해서 뭔가를 배달해달라, 어떤 일을 해달라 이런 일을 모집합니다. 자,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의심을 하니까 매우 간단한 일이 있다. 1시간에 10,000엔 지급한다. 아니면 한 건당 50,000엔씩 지급한다. 누구든 연락해 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공고를 냅니다. 정상적인 뭐 구직 사이트, 정상적인 어떤 아르바이트 사이트는 나오지 않습니다. 주로 SNS죠. X, 페이스북, 유튜브 뭐 이런 쪽으로 주로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면은 과거는 그나마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직접적으로 입힌다고는 보기 어려운 범죄였죠. 마약 운반이나 뭔가 불법적인 거 운반이 많았는데 이게 최근에는 점점 강도나 청부 살인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바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해지고 있는 범죄가 강력 범죄로 진화를 했죠.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나오고 있고요. 2023년 정도 코로나 시기가 약해질 무렵부터 이 강력 범죄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사회적으로 심각하다고 뉴스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금 우려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쉽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돈을 벌고 싶은 사람과 수요와 공급이 일치를 하기 때문인데 이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제가 브런치에도 쓴 적이 있는데 일본에서 카카오톡, 한국어를 못하고 한국에 관심이 없는데 카카오톡을 쓰는 사람은 약간 의심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이유가 바로 이 강력 범죄에 많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자, 주로 이제 강력 범죄를 이용한 사람들은 텔레그램 많이 쓰죠. 텔레그램이나 뭐 아까 얘기했던 X,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해서만 연락을 하고 있고 이 상위 연락망과는 얼굴도 몰라요. 얼굴 이름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오로지 일만 전달을 받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은 절대 안 잡히려고 하고 잡히더라도 말단만 잡히는 거죠. 위험한 일은 제일 밑에 하한 책 사람들에게만 시키고 자기는 안 잡히고 일이 성공하면 그 돈만 먹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위험한 일을 시켜서 결국은 뭐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없다고 뭐 간단하게 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굉장히 어려운 게 누군지를 모르니까 잡는다고 하더라도 윗선을 잡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모르는 잘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인을 하지 말 것을 뭐 추가 당부를 하고 있지만 근데 왜 일을 하게까지 되느냐 중간 안 하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초기에 신분증, 주소 등을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일을 얘기를 해줄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세다 보니까 그 신분증 복사를 보낸다든지 주소를 보내기 시작해서 자기 위치를 파악하면은 이제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연락처들이 그럼 뭐 부모님을 해야겠다, 가족을 해치겠다, 집 찾아가겠다, 뭐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하게 되는 것이 이 지금 야미바이토의 주요한 하게 되는 경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고 쉬운 일인데 고수익일 리가 없죠. 뭐 캄보디아 범죄도 마찬가지인데 주차장 경비를 서는데 한 달에 500만 원을 외국에서 캄보디아가 무슨 선진국도 아니고요,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도 아닌데 500만 원을 줄 리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에 고수익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약간 정신 이상에 가까운 일이고요. 신분증을 요구를 한다. 근데 내가 그 사람 회사인지도 개인인지도 알 수도 없고 아무 정보가 없다. 그러면은 사기라고 보면 뭐 99.99%라고 확정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신분증을 내야 되고 뭐 복사본을 내든 원본을 내든 해야 되는 거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고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 상대방이 먼저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 정보를 공개를 하죠. 마찬가지로 뭐 불량 기업들은 기업 정보 공개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알고 들어가시면 모르겠지만 뭐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회사에 취업을 한다든지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뭐 당연한 논리이긴 한데 지금 일본에서 그 문제로 심각하게 젊은이들이 많이 얽히고 있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일하기 좋은 환경, 일이 늘고 좋은 환경이 되는 것이 급선무이긴 한데 우선은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부모님들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20대, 10대 후반에서 20대 본인들도 쉬운 일이란 없다는 것을 일단 인지를 하고 범죄자가 되기 싫으면은 이런 쪽 이제 불법 야미바이트에 대해서는 응모를 하지 않는 것이 본인의 인생의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에 고수익 없습니다. 이것만 알면은 심각하게 얽힌 일이 없겠지만 일본은 지금 불법 범죄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조심을 해야겠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자기만 잘 산다. 그게 범죄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법 범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에피소드에서 또 뵙겠습니다. 또 만나요.